이제는 배움이 일자리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시즌2. YTN 라디오 생생경제 배움이 일자리다 시즌2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 40대 일자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0대 고용률이 22개월째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고요. 이렇게 40대 일자리 부진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신년 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40대는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재취업에 실패해서 낙오하게 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심각하고도 우리에게 아픈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감명곤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재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감명곤이라고 합니다. 네, 40대 후반에 재취업에 성공하셨는데 올해 그럼 연세가? 48입니다. 48이세요. 제가 지금 앞서 이 40대 고용률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진짜 남 얘기가 아니어서 마음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얼마 전까지 제 얘기였죠. 그렇죠. 얼마 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지금 취업한 그 라운피플이라는 회사를 지난 1월 2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그 전까지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얼마 전이네요. 오늘 1월 7일이니까 1월 2일 날 첫 출근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첫 출근하셨는데 지금 일 안 하고 여기 오셔도 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대표님께 허락을 받고요. 네. 대표님께서도 갔다 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대표님이 또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지금 회사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라운피플에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저는 라운피플에서 그 AI 머신 비전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AI 머신 비전이라는 게? 네. AI 머신 비전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그 양품과 불량품 구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작업을 대부분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검수자의 컨디션에 그렇죠. 따라서 품질 편차도 있고 또 이제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인건비 상승이나 그 인력 관리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작업을 사람의 눈보다 빠른 이제 카메라나 그 AI 학습을 통해서 정확한 양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온 솔루션이 그 AI 머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근무한 라운피플에서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99%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솔루션을 자체 개발한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전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AI 머신 비전은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농업 등 그 고해상도 화질의 사진으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 40대 일자리 문제 거기에다가 AI 뭐 IT 광고 이런 것들인데 그 모든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에 해당자시네요. 네. 40대 재취업자로서 AI 머신 비전이라는 그 기술을 갖고 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뭐 AI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인데 그럼 이전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그 과거에 그 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4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2017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24년을 계셨어요? 네. 군대는 시계가 가긴 가지만 굉장히 느리게 가는 곳이고 지금 IT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기술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군 경험을 살려서 군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난 1년간 준비를 해서 시험을 합격은 했는데 그 마지막 최종 선발 심의에서 이제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4년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군무원이 돼야겠다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준비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때는 진짜 정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고 그때 제가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좀 많이 안쓰러웠는지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장기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좀 쉬면서 이제 여행이라도 좀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 큰아이가 고3이었었는데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제 저한테 가져와서 아빠 이제 부모님 직업에다가 뭐를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세상에. 아 진짜 그 순간은 진짜 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이 평생 안 잊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지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이제 아빠 부모님 직업에 뭐라고 써야 돼요? 그 질문이 안 그래도 의기소침해 있는 아빠의 마음을. 근데 뭐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 물어본 거였는데요. 그렇죠? 마음이 정말 급하고 막 아프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될까 그렇죠.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보통 군인들이 제대하면 도와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 병무청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제대군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구직 신청을 하고 네. 또 바로 또 연락이 와서 일단은 그 스타트업 하는 그 벤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 바로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그 제가 이제 입사 초기부터 이제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급여가 이제 계속 이제 밀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 8개월 정도 만에 이제 제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어렵게 스타트업 벤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월급이 밀려서 결국 8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됐고 그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좀 많이 참담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아이는 여전히 고3이었고? 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뭐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려운 데다가 또 24년간 군대에 있다가 나오시니 그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정말 그 어려움을 경험을 하신 거였는데, 그러다가 폴리텍 대학에 가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때 퇴사를 하고 이제 제대군인 센터만 믿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각종 이제 취업 관련의 구직 신청도 해보고 네. 제가 갈 수 있는 데를 많이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군 경력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대부분 이제 보험회사나 아니면 이제 그 경비 보안업체 이런 데밖에 없었고요. 사실 제가 그 컴퓨터공학 전공이었는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어떤 기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아, 원래 학부는 컴퓨터공학을 하셨고 네네. 근데 이제 전혀 전무하신 거죠, 경력은. 네, 그런 네. 쪽에 이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전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그렇죠.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 이 AI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기술이고 도전하기에 오히려 조금 나이 때문이라도 이렇게 망설여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전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 전공이 이거였고 네. 또 제가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를 그동안에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한테 주어진 임무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폴리텍에서 어떤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폴리텍에서는 그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그 제품에 흔히 이제 제품의 전자 두뇌 역할을 하는 네. 그 CPU가 장착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하고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CPU를 제어하는 전자 제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신산업 신기술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흔히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드론 등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기술에 기반해서 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일부에서 그 CES 이야기하면서 무인 자동차 이야기도 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 또 CES에 가 계신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 미군과의 이 충돌 가운데서도 이제 드론이라는 게 새롭게 무기가 되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신기술을 정말 배우게 되신 거예요. 폴리텍에서. 네네. 근데 동기들하고 나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실 것 같은데 얼마나 나셨어요? 제일 많이 차이가 난 친구는 한 23살 정도 차이가 났고요. 네. 평균 다 이제 20살 정도 이제 차이가 났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들이 어려웠을까요? 같이 공부하는 게? 다 같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는 동기들의 힘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이제 또 학창 생활에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동기들과 나이 차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동기들이 또 저한테 잘해줘서 굉장히 이제 또 재밌으면서 또 열심히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 때 컴퓨터 공학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20년도 훌쩍 넘은 시간이죠. 네,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그렇죠. 돼가죠. 30년 만에 이제 새로운 컴퓨터 공학을 물론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셨는데 굉장히 그 차이점을 몸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다닐 때는 그 이제 학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공학적인 지식을 이제 배웠다면은 네. 여기서는 그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직접 활용되는 실무에 활용되는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됐었고 네. 또 이제 제가 지난 20년간 이제 흐르면서 이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배우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직업 활동에 참여를 하려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신기술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교육이 중요한 거고 저희가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지금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공부할 때하고 지금 공부할 때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학교 내의 분위기, 학습 방법이 다르잖아요. 팀플이라고 하죠, 우리. 네네. 팀플도 많아지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순간이 있으세요? 지난 10개월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여러 이제 동기들과 이제 교육기간 거의 끝날 때까지 매일 수업 끝나고도 늦게까지 같이 남아서 이제 공부하고 네. 또 물론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때 이제 또 그러고 나서도 또 집에 가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제 프로그램 코딩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날을 샌 적도 많았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학교에서는 저처럼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시설 개방도 해주시고 교수님들도 또 늦게까지 남아서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경험 자체가 힘들기는 했지만 많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열매. 가장 큰 결실, 취업입니다. 앞서 마음 아픈 경험을 한번 하셨어요. 그 월급이 밀린.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신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전문 기술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래,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자. 좀 쉬었다 간다라기보다 숨을 고르고 조금 더 경쟁력을 갖자라고 생각하고 폴리텍에 가셔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취업 비법 좀 얘기해 주세요. 40대에 취업한 이 비법. 비법이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폴리텍을 선택한 어떤 그런 부분이 큰 결실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 라운피플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여러 도움을 많이 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면접이 남았을 때는 또 직접 또 실전 또 예행 연습까지 해주시면서 1대1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또 이제 짚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이제 그런 도움이 이제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몇 차의 시험을 걸치셨어요? 1차 서류 전형하고 2차 면접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제일 큰 걱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면접할 때 나이에 대한 질문은 안 물어보던가요?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나이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서는 기술력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모든 것을 평가한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또 저희 회사의 특징이 직책은 있을 때 이제 직위를 다 없어서 수평 관계로 전부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나이 동안 그냥 지내신 게 아니라 직업 군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하셨고 성실하게 사신 거잖아요. 그 일이 경력이 돼서 또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저도 이제 40대에 곧 들어서지만 40대가 돼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 취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오늘 감명곤 님께서 이 부분에 정말 본인이 손수 대안이 되셨어요.
혹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40대의 취업생들에게 좀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저는 갑자기는 아니지만 예정된 그렇죠. 전역을 했지만 네. 갑작스럽게 이제 또 다른 취업이라는 준비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가급적 할 수 있으면은 사전에 본인이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무작정 나와서 본인이 그냥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선택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일정 기간이라도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40대들은 당장 이제 가정에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세대고 내가 더 나이 들면 취업 못할 것 같아 마음의 조급함이 있어서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그냥 문이 열리는 대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자녀가 아빠 저는 직업란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라는 말을 하더라도 네. 그때 그 아픔을 좀 간직한 다음에 폴리텍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한다면 만족도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폴리텍 대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취업 사이트에 저희 이렇게 홍보돼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YTN 홈페이지에서도 치풍당당이라는 네, 맞아요. 배너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연찮게 이렇게 검색해서 알게 돼서 정말 YTN 홈페이지에서 보신 거예요? YTN 네,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어머 보람 있어라. 진짜 보람 있네요. 그렇게 하게 되셔서 폴리텍 대학에 네네. 입학하게 되셨군요. 지금 8824님께서 폴리텍 대학이 재취업을 위해 꼭 거쳐야 할 필수 대학이네요. 폴리텍에 정부가 연구 예산 많이 지원해 줘야겠네요 하셨는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코너 할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개별 대학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실질적인 대안책을 폴리텍 대학이 제시하고 있고 또 폴리텍 대학을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그 대안이 돼주고 계셔서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하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명곤 님도 40대 취준생의 대표 주자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명곤 씨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셨는데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저는 이 폴리텍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취업을 하기 전에 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 군생활로 인해서 이제 전공도 단절되고 네. 또 삼형제를 둔 집안의 가정인데 아울러서 또 40대 후반에 취업 준비생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큰 결실을 맺게 되면서 네. 전공 단절도 경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고 또 그냥 단순히 삼형제를 둔 한 집안의 가정이 아니라 든든한 가정이 또 되게 되었고 또 이제 40대 후반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공한 또 직장인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가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들만 삼형제였습니다. 아들이었군요. 아들이 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까 그 얘기했던 부모님 직업란에 뭐라고 써요라고 하던 그 아들이. 알아서 제가 쓸게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네. 그렇군요. 제가 딸이라고 한 게 어제 저희 김칠두 모델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 따님 때문에 또 새로운 인생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님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정말 아들에게도 큰 삶의 가르침을 몸소 배워주셨고 또래들에게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그런 영향력을 이 인터뷰를 통해 끼쳤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서 또 우뚝 서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네. 좀 드리자면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동안 고생해주신 이제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네. 또 저를 또 나이가 아닌 실력으로 믿어주신 라운피플 이석준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졸업생인 감명곤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